저번 그 수요일 날 예, 그 화상법회 때 예, 그 생각이 알아질 때와 음, 그 다음에 자각, 그 지혜가 알아질 때 음, 생각이 알아졌는데 너는 그걸 생각이라고 생각했지 자각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잖아요. 예, 자각인지 음, 자각인지 몰랐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생각일 뿐인데 예,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음, 그거는 생각이 아니라 음,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그런 게 자각이라고 지혜라고 음, 네, 하셨는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알아지는 게 예, 뭐지? 음, 생각이 많이 들면은 보임도 알아지고 들림도 알아지고 생각도 알아지고 이렇게 알아지니까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그 지혜가 생각이 아니라 음, 지혜가 일어난 거라고 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생각인가 지혜인가를 구별해야 될 이유가 뭐죠? 너티나무님은 왜 그걸 생각인지 네, 지혜인지 또는 자각인지를 네. 그렇게 구분하시고 싶은 거예요. 구분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음, 어, 거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예, 제가 이게 내가 자각인데 자각인지도 몰랐구나. 음, 예,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음, 그러면은 음, 자각인 상태가 음, 지혜인 상태가 음.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네. 사실 자각과 또는 그걸 뭐 이제 지혜라고 이제 이름을 하는 지혜와 뭐 이제 자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실제 어떤 뭔가 일종의 깨달음의 이 경험이죠. 그런 경험을 자각이라고 그러니까 자 이제 에, 어떻게 보면은 그 깨달음의 경험에 의해서 무지가 잘못 알아듣던 게 잘못된 이해가 해결이 된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간단히 말해서 내가 듣는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듣는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 들으려고 하고 이랬었죠. 그런데 네. 어떤 이게 참 이 듣는 나라는 것이 없네. 이 도대체 그냥 들리는 거고 이렇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각이죠. 그럼 일단 자각이 있으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들으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지를 않는 거죠. 음? 네.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게 바로 지혜의 작용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듣는 나가 있다라고 하는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이 무지가 내가 듣는다는 것은 생각인 거죠.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것은 내가 듣는다는 것이 없으니 그냥 들리는 그대로가 되어졌죠. 네. 요럴 때 지혜 작용이라 하는 거고 이게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이렇게 일어날 수는 있죠. 이름을 지혜라 이름하는 거구나. 이런 경험 상태를 지혜가 작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이게 일어날 수가 있죠. 자, 이름도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자,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결국 어떤 이 생각의 내용, 우리가
지난번에 가령 어떤 자각, 지혜와 생각을 이야기했던 그런 것은, 뭐라고 그럴까. 경험되는 것에, 어떤 이 내용적으로 규정이다라는 것이 있고, 오히려 그런 규정이 풀리는 그런 규정이 아닌 기존의 어떤 그런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가령 요것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모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모순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령 어떤 그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일 뿐인 거고, 문제는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경험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자각, 지혜라고 하는, 자각이라 하는 그 내용을 만약에 그 지혜와 생각을 구분해가지고, 지혜는 취하고,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버리고, 네. 그러니까 생각은 없애려고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거나 네. 무시하려고 하거나 하고, 지혜는 취해서 정리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요걸 잘 기억했다가 다음에 써먹으려고 하거나, 네. 자, 네. 이제 가령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렇게 작용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응? 그것을 제가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거와 무지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지가 깨지는 경험이 어떤 것인가를 그냥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지, 예. 가령 어떤 지혜는 취해서, 지혜는 붙잡아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이걸로 다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예. 생각은 이것을 이제 취하지 않고, 버리고, 이걸 기준에서, 이제 이것은 기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그때의 설명은 설명이고, 이제 예. 그런 설명으로, 그 당시 이해가 됐으면 된 거지. 응? 예. 가령 지금 맨날 일어나는 이 어떤 인식을, 이게 지혜인가? 생각인가? 예. 라고 구분하려고 한다면은, 예. 확인하려고 한다면은,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생각에 빠진, 생각에 메인, 어떤 인식 내용으로, 그것이 인식 내용이 생각이 됐든, 지혜가 됐든, 그와 관계없이 인식 내용으로 다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면 바로 도라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도라 이름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예. 자, 예.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가령, 도라고 하는 것은, 도라 이름하는 것은 법에도 머무름이 없는, 예. 법에도 없는, 자, 그러니까 법도 어떤 경험의 내용, 자각의 내용, 지혜의 내용, 그때는 당연히 우리는 내용적으로 인식이 돼요. 예. 자, 그때 내용적으로 인식되는 그것을 붙잡고 그걸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법계님하고 이야기했다시피 그럼 법상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법의 내용은 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에도 무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무주, 색성향, 미촉, 법까지도 예. 포함되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은 우리가 어떤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 냄새의 내용, 맛의 내용, 느껴지는 내용, 이게 이제 색성향, 미촉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각의 내용, 깨달음의 내용, 그리고 이제 이 앞에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알아지는 모든 내용을 다 법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법에는 당연히 이제 좁은 의미의 생각, 우리가 보이는 내용은 잘 생각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사실은 보이는 내용도 상이 상. 응? 네. 예. 근데 좁은 의미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의도록 하는 것의 내용, 감정이라고 하든,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알아지는 거죠,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법이라 그래요. 이제, 이 현상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 중에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무주라고 이야기하죠, 건강경에서. 무주,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이 법에는 생각도 포함되고 지혜도 포함되는데 구분하지 않아요. 다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법에도 무주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확인할 이유가 없죠? 네. 다 무주인데 거기서 가령 색성향, 미촉, 법, 이것을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것을 갖다 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즉 인식된 내용이라는 것을,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인식된 내용이 뭔가, 무주의 대상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이해가 되고 나면은, 그냥 무주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인식된 내용이 지혜든, 생각이든, 뭐든,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어떤 것이든 인식된 내용에는 무주예요. 그냥 인식된 내용은 알아지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인식된 내용을 가지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불편해지겠대요. 자, 그래서 이게 설사 지혜라 하더라도, 깨달음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깨달은 순간은 이 내용적으로 인식이 돼요. 왜 내용적으로 인식되는가? 법 깨달음이라 하는 경험에도 우리는 모든 이 과거의 경험이, 자, 우리가 지금 한 게 언어를 배웠죠. 글자와 말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내용적으로 알아지게 돼 있어요. 깨달음의 경험도. 자, 그래서 이게 인식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가지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한다면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법상이다라고 그러죠. 네. 예. 물론 법이라는 말이 바로 상이라는 말이지만 어쨌든 그냥 법일 때는 어떤 그런 좀 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도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인식 내용화, 그러니까 말과 글로서 이렇게 인식되는 상태가 되면은 상인 거예요. 그래서 법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법상으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령 이런 이 잘못된 견해로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든가 업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법상에 머금이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거부감이라든가 불편함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서는, 실제의 경험에서는 지혜와 생각을 나눌 이유가,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구분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법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구분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 구분하는 것은 이해를 위한 설명이고, 예. 이런 것들이 다 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되는 것이니,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 예. 라는 거고, 지혜라는 것도 이런 것을 지혜라고 이름하지만은, 이것을 다시 그걸로 규정하는 상태가 되면은, 역시 또 상이 되는 거다. 예.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가령 그렇게 이 생각과 지혜도 나누고 색, 성향, 미촉, 법이라는 것을 나눠서 무주라고 이름하는 거지. 그것이, 예, 그런 것이 상이고 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구나 이해가 되고 나면은, 그래서 금강경에 사국에는 뭐라고 그러냐? 그냥 응무소주라고 해요. 뒤에 색성향 미촉법을 이제 붙이질 않았어요. 앞에 하나씩 했다가 이해가 다 끝났으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머무름이 없이, 자,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인식 내용에도 머무름 없이, 그러니까 뒤에 인식 내용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더 이상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구분 없이 그냥 무주상이라고 하는 바로 이 경험 상태가 바로 지혜의 작용 상태예요. 네, 즉, 무지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만약 여기에 지혜냐, 생각이냐, 라고 나누면은 어떻게 되죠? 무주상이 아니게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이 상으로, 법상으로 이제 다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는 상태가 돼서 법상의 상태, 무주상이 아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왜 지혜라고 이름하느냐? 지혜라는 것을 왜 지혜라고 자꾸 이름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의 내용을 가지고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한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즉, 어떤 무지가 작용되지 않는 그것을, 또,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냥 지혜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혜가 작용되면 그냥 무주상이 되는 거지. 네, 무주상이라고 하는, 즉, 무주라고 하는 그렇게 되지는 이게 지혜인 거지. 지혜의 작용은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각의 경험으로 인해서 무주상이 되는 거지. 이제 네, 어떤 그 자각의 경험을 가지고 생각이냐 지혜냐를 분별하고 구분하는 예, 예.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바로 법상에 빠지게 되는 것인 거예요. 아, 자, 그래서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구분할 이유가 없고, 구분하지 않더라도 경험으로 분명해지게 돼요. 가령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마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누군가가 가령 이야기를 하면은 경험으로, 그것은 뭔지, 지혜라는 것이 뭔지,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를 경험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분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제 지혜와 생각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됐으면 됐어요, 그냥. 그러면은 작용으로 드러나요. 그렇게 예, 작용이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근데 내가 구분해버리면은 이게 지혜인가, 지금이 지혜인가, 생각인가 구분해버리면 법상에 빠지게 되는 거고 다시 생각에 매이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러면은 다음에 이야기 잘할 것 같죠? 예. 그 그렇게 해서 이해된, 정리된,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그 지혜라는 것은 다르게 작용되는 건데, 예, 바로 그렇게 정리되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도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해서 맞지 않는 대화가 되어져 버려요. 예, 우리가 어떤 생각에 매여 있을 때 그렇잖아요. 오늘 누구랑 만나면은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가면은 예, 사실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뭔가 대화가 이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예, 이렇게 되어지듯이 바로 예, 지혜라는 것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와 같은 꼴이 되어져요. 예, 그게 이제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예, 자,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응? 자, 예, 그 지혜와 생각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해가 됐으면은, 어떤 그런 이해가 있으면은, 자, 그걸로 그냥 된 거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구분해서 가지면은 더 상이 돼가지고 불편이 될 거예요. 구분하면서 그 당시의 경험이면 자각에 의해서 무주라는 것이 되겠고, 그 경험에 의해서 그냥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말로도 생각으로도 다시 어떤 이런 내용적으로 일어날 때도 조건이 되면은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 예. 정리하는 데는 지금, 항상 정리하는 내가 주체가 항상 있게 되지만은 그렇게 작용되어지는 대로라면은 주체가 없지요. 예, 예, 바로 이 법상이라는 것은 다시 깨달은 나, 자각한 나, 이해한 나라고 하는 다시 어떤 이 아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님. 예, 예, 예.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경험되는 예, 그대로 그냥 예, 우주상이라는 것인 거예요. 어떤 인식 내용이든 예, 항상 그때 대화의 그 순간 자각이면 그 순간의 자각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경험, 매 순간의 경험 그대로예요. 어떤 경험이라도 그 경험을 붙잡고 가지 않아요. 그 경험을 정리하고 가지 않아요. 이러면 전부 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상에 빠진 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구분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디나무님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